지금부터 이제 물리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일신문이 주최하는 경북도 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토론회 전체 진행을 맡은 매일신문 교육팀장 이석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번호부 등록을 이제 어제 마치시고 본격적인 이제 선거운동이 바쁘신데도 매일신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후보님과 전문가 및 학부모 패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오늘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앞서 진행한 대구 교육감 예비후보 토론회처럼 이제 교육감 선거라는 특색을 살려서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의 컨셉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각 후보로부터 10대 공약 및 정책을 건네받아서 이를 교육 전문가 패널에게 넘겨서 오늘 이 토론회의 질문을 추출했습니다. 패널 토론 그리고 후보자 상호 토론을 마치면은 교육감 미니 수능을 치르겠습니다. 경북 교육 현장의 이해도를 살펴보는 다소 쉬운 문제로 10문제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시 학생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토론의 내용은 이제 28일자 월요일입니다. 매일신문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의 사회를 맡을 김교영 편집부국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게 된 매일신문사 편집부국장 김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고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런 교육에 관한 고민을 함께하고 좋은 교육감을 선정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신문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이 있는데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희 진행을 도와주는 분이 종료 10초 전에 벨을 한 번 울립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는 벨을 2번 울립니다. 소개 순서는 저희들 후보님들이 오시기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추첨을 통해서 번호 순을 정했습니다. 그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 드릴 때 신관계상 앉아서 몸내 정도로 가볍게 하겠습니다. 임종식 후보님 오셨습니다. 이경희 후보님 오셨습니다. 안상석 후보님 오셨습니다. 이창교 후보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민영 안동대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서경연 김천성여고 학부모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규태 계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재경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 소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식 후보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경북교육감 후보 임종식입니다. 저는 고교 시절 건전한 인격을 강조하는 도산 안상호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경북 사대를 진학을 했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감, 교장으로 22년, 교육행정기관에서 장학사, 경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마지막 2년 6개월은 경상북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여러가지 실적을 남기고 지난해 8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저는 경북교육청에 1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경북교육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32,000여 명의 교직원과 1,600개가 넘는 학교, 30만이 넘는 학생들과 방향을 정하고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4.4 산업혁명이 밀려오고 있는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시점에서 경북교육이란 큰 배가 안전하게 출범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흔들리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고 아이들의 미래가 흔들립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은
많은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역량과 검증된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혜택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모두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저 임종수 믿어주시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아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교육감 후보 이경희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인재의 산실이었습니다. 저는 경북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직 경북 교육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 왔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는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비행이나 학교 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또 시험 경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학 문제나 사교육비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입시 교육, 낡은 관행으로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 아이들의 적성가 말라가고 기초 기본이 흔들리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쟁이나 성과 중심의 교육 정책에서 탈피해서 바로 인성과 기초 기본 교육을 중요시하는 피라미드식 교육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바른 인성, 기초 기본 교육을 충실히 한 그런 인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인재입니다. 바른 인성과 기초 기본 교육의 전문가 이경희, 풍부한 현장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웅도 경북교육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북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보수, 젊은 교육을 주창하는 보수주의 교육감 후보 안상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일선 교사의 경험, 교수로서의 대학 교수 경험, 그리고 경북교육연구소에서 30년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만을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13번의 저서와 300개 이상의 언론사 칼럼, 그리고 3,000회 이상의 강연과 재능기부 특강을 통해서 저희 교육적 철학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보다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육감 후보 안상수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같은, 때로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때로는 친구 같은 그런 부드러운 소통을 잘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2014년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21%의 득표를 얻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경북교육이 변화해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됐다는 도민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의 교육을 주도할 시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과거의 관료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불통 그런 정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젊고 참신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경북교육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안상섭이 추구하는 젊은 교육은 열린 사고로 지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저 젊은 보수대표 안상섭, 경북교육에 반드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경북교육을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메카로 만들고 개천에서 용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초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이창교입니다. 지금의 경북교육 만족하십니까? 어느 여고생은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붙잡고서는 놓아주지 않는다.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것을 재미없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고. 이 두 말은 우리 경북교육이 처한 현실을 가슴 아프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배움이 즐겁지 않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고 교직원에게는 온갖 전시성 각종 업무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학교. 그것이 바로 학교라는 공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학교의 경북의 이 감옥 같은 학교는 변할 조짐이 없습니다. 경북교육 이제 더 이상 퇴보하거나 구시대 유물로만 남아있다가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가 불행해집니다. 경북교육 이제 개혁해야 합니다. 진보해야 합니다.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이창교, 반드시 학교를 바꾸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 그리고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 교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교육, 모두가 빛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젠 꼭 바꾸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경북교육 또 보수에게 통째로 넘기시렵니까? 그래서 학교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10년을 또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저 이창교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 분야의 교육에 대한 어떤 지향점과 그리고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신 데 대한 어떤 계리를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네 분 성함에 전부 자음 이역이 다 들어가서 제가 호명을 할 때 발음하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헷갈리는 거 없고. 원래 후보가 늦게 예비후보 등록하신 한 분이 더 있는데 그분만 다르고 안타깝네요. 원래는 늦게 예비후보 등록을 하시고 한 분이 어제 본후보 등록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신문사하고 연락을 해서 이 토론회 자체가 사전에 후보 측으로부터 공약을 받고 저희 전문가 패널들이 그 공약을 검토해서 준비하고 기획된 토론회인 만큼 그 설명을 들었더니 그분도 양해를 하시고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교육감 후보는 현재 이 시간까지는 다섯 분입니다.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인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한 분의 패널이 한 후보에게 질문하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패널께서는 네 분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을 하시면 패널들께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경우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 마민영 교수님께서 임종식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식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네, 후보께서는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의 잡무를 없애고 선생님에게 수업권을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후보께서도 현재 교육 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 교육감이 되시면 교육 행정의 어떤 정책을 개선, 보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가 또 새로 생긴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업무 경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때는 공문을 없는 날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는데 그 다음날 공문 폭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업무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업무를 그대로 인수받고 또 새롭게 나타나는 업무들을 여기다가 보탠다면
이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업무 양을 정해놓고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 하나를 없애면서 하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늘리지 않도록 하고, 제가 공약한 것은 업무 자체를 50%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이렇게 다 담당자는 생각합니다만, 외부의 전문가들의 그런 용역을 받아가지고 전체 그 교육 효과나 투자 대비 효과 등의 이런 검토를 통해서 순위를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50%를 줄이고, 나머지 이제 들어오는 거는 하나 들어오면 또 나머지 하나씩 이렇게 순위대로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업무를 줄이고 선생님을 아이들 교육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현장에 오래 계셨다고 예,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장에 계실 때는 그 교원의 업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 위치였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교육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이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업무를 줄이려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되기 전인 6월 달쯤 되면 전체 장학사님들 또 직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각자 맡은 일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폐지할 것을 찾아내라. 그리고 한 가지 이상 이것을 보완할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줄여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롭게 생기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그 교육정책국장은 어디까지나 참모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그런 50% 줄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과감하게 50% 줄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김규태 교수님께서 이경희 후보님께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공약하면 공적인 공짜로 쓰고, 그런데 자칫하면 빈 공짜가 큰데, 그러려면 가장 그 교육감님이 되시고 나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등 여러 공약들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다 공통적인 질문으로 한 번씩 다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문과 또 지방교육비라고 하는 도에서 나오는 전입금을 비롯해가지고 그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고 또 이런 막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추진하는데 그런 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보하실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원래 예산 편성을 했는 그 자료를 보면 4조 한 6천억 정도의 기본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은 무상복지 정책이 많이 이렇게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그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인 재정, 국가에서 지원하는 특허라든지 또 기반 재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교육감이 된다면 첫째, 불필요한 정책을 없애겠습니다. 과감하게 없애가지고 학교 현장을 좀 가볍게 하면서 예산을 전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교육, 경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해서 교육 복지 정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국고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경북이 전면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상당히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정 규모를 적정화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 슬림화를 통해서 재정 규모를 축소하고 그런 축소된 예산을 경북도 교육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행 그 여러 가지 교육청의 그 사업 중에 이것만큼은 좀 슬림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딱 집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중복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와 같은 동일한 사업들이 같이 이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루어지 없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 지자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쪽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성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복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어느 사업이 아니라고 칭할 수 없지만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예산 지원들이 중복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첫째,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중복 사업들을 단순화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김재경 소장님이 질문하실 순서인데요. 안상섭 후보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 오늘 패널들이 좀 이렇게 약속을 한 건 아닌데 다들 자기 이렇게 각자 분야 있으셔가지고 한번 그쪽에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좀 초점을 맞춰볼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우리 군단위 뭐 중소 소도시 그 군단위 학교들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후보 공통으로 드리는데, 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관련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크게, 근데 그 세부 공약으로 독도사랑 교육이라든지 독서새마운동, 다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놓으셨는데, 아마 다른 공약이 있는데 미처 포함을 못 시키신 것인지,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이제 미래지향적 교육 정책하고는 조금 부족한 아마 자료에 못 보내신 게 혹시 있는지,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 좀 중소규모 지자체, 작은 학교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10대 공약을 제출하려고 해가지고 10대 공약을 제출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요만큼 있습니다. 네,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교육은 우리나라만 미래교육이지 선진국은 현재교육입니다. 교육 선진국은 제가 박람회 가보니까 현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래 하면서도 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3D 프린트가 프린팅 기술부터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직도 각 학교에 가보면 한계가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별로 없습니다. 코딩 필요합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교사 연수도 안 돼가지고 기술교육과 전자교육과 선생님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코딩이나 3D 프린팅이 제공돼야 되고 또 기술력을 해야 됩니다. 3D 프린팅만 할 줄 알아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창업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교육감 준비하면서 특히 시골 농산어촌 가보면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꿈과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숫자가 작으니까 폐교해야 된다. 이런 경제 논리에 그래서 그건 반대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제가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이라 하더라도 대도시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씀은 전부 다 비슷하게 하실 걸로 다른 분들도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김규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 문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생 이제 소규모 학생 몇 명 있는 학교에 수백만 원짜리 장비, 뭐 어찌 보면 수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효율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CEO형 교육감이라고 제 스스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교육 현장에 17년 교사로 있었고 또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경영도 해봤고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 그 다음에 보좌관들 네트워크 만들고 중앙정부 해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연간 3천억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노력해서. 그래서 저는 한 나이라도 놓치지 않는다는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기존의 예산보다 더 확보하면 됩니다. 확보하고 컨설팅 해가지고 더 줄일 거 줄이고. 그래서 하나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우리 경북에 살고 싶은 마음 생길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민영 교수님이 질문하실 차례인데 이창규 후보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교원의 행복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이창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그 학교 현장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초중고 과정평가의 확대 실시, 연계 학년제 운영, 고교 학점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종시되고 있긴 하지만 쉽게 현장에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님, 지역사회의 협조, 동의도 필요하고 업무 분장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에게는 이러한 정책 자체가 힘들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되시면 학생들의 대학 입시 고민, 이러한 학부모나 교사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초중학교 우리 현재 현실에서 대학 입시의 입시 구조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중학교에서는 최소한도 대학 입시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사실은 대학 입시의 경쟁력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지필식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서열화시키고 점수화시킵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받아쓰기를 하셔서 50점을 맞느냐, 70점을 맞느냐, 100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열패감과 그리고 우월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받아쓰기 50점 맞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나중에 맞춤법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식의 점수를 통해서 서열화시킴으로 인해서 벌써 어린 아이 때부터 바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게 키우게 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답이 없는가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다른 지역은 지금 진보교육감이 들어져 있는 지역은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 쪽에 지적 능력이 없는 부분에서도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자존감 높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만 오직 명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험 지필고사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시험을 쳐서 서열화시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험을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바로는 학생 입장에서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가장 보람 있는 것이 교육이라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 학교에서 36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이 교육적 행위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교사는 정말 밤잠 안 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교육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전시성 행사에 내몰리고 그리고 공무원과 각종 업무 처리, 이거는 시일을 다투는 일이니까 늦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교사가 매몰될 때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상담을 하러 방문을 했을 때 교사는 내일 모레 과학 전시 이거 공문 작성을 한다고 컴퓨터에 코를 바꿔서 학부모 얼굴을 한번 못 봅니다. 지금의 학교 현실이 그러합니다. 거기서 교사가 보람을 얻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 것입니다. 점수에 의해서 서열화 되는 교사 또한 등급화되지 않고서 교육적 전문성과 식견으로 교육 행위를 정말 보람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은 학부모님, 학부모를 대표해서 네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서부터 시작합니까? 네 분한테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고 답변 순서는 임종식 후보님부터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네 분이 같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경북의 일반고 학생들 입시 실적이 갈수록 저조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수도의 주요 대학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 등의 경북 학생의 합격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교육감 후보님들께서는 수시가 대세인 지금 시점에 대입 제도에서 경북 고교가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서울대를 비롯한 그런 수도권 대학이나 명문대학 입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통계상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정시를 확대하고 학생 종합 시험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정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지만 그랬을 때 대구 경북 교육감들이 같이 이제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도 하고 우리 후보들도 반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입시에 불리하다는 그런 측면이 또 있긴 하지만은 이 교육 본질적인 측면에서 현재는 수능과 같은 그런 오지선다형의 시험, 그 시험이 미래 사회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역량을 학교 전체 생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생부 전형이 우리가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요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들은 모두가 이제 정시보다는 이 수시 쪽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이렇게 개발해서 운영을 해서 다른 그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같은 질문에 이경희 후보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대입 제도가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고 우리 학생들 또는 미래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죠. 저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진학 진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로, 직업 선택을 할 것인지 진학을 할 것인지를 좀 더 학부모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진지하게 해서 빨리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보가 우리 경북에는 좀 적은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입시 정보를 좀 더 뱅크화 시켜가지고 구축을 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또 학부모님 또 학생들에게 자기 진학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학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집중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열악한 학력 차별화된 그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강요고 우리 아이들이 과정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토탈적으로 보면은 진학 진로를 위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안상섭 부분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최근에 국가교육회의에서 아마 교육부에서 수능제도를 개편하겠다 해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줄인다 이렇게 돼서 제가 기자회견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감 후보로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기구를 만들어서 항의를 하자 했는데
그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북이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산어촌이 굉장히 산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봉화에 가보셨죠? 봉화에서는 1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이.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입시 제도 같으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서울에 가고 싶으면 서울 갈 수 있고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그걸 줄이고 정시를 늘리고 수능을 늘리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을 말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만 해놓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을 하자 해놓고 실제로 정권지 대계다라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여야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 마루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교육감이 되면은 일단 교육감 직속 입시 정책 대응 TF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경북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원하는 데서 살 수 있는지를 제가 적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상담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경북교육청에서 상담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겠습니다. 예, 이청교 후보님 대답해 주십시오. 예,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저는 교육적 관점이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학교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가? 자신이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전공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키울 수 있는 그 교육이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교육적 관점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 소수의 정말 상위 몇 프로만 가는 이 명문대학을 향한 줄서기 교육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안에 들은 10%의 학생도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90%의 학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은 결국 한 줄로 서서 어느 특정한 곳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타고난 재능과 능력 그리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워서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 그 교육이 저는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 요구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의 관점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볼 것이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 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수시가 간소화되어야 된다. 둘째, 수능은 절대평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신 중심의 입시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동안 그래도 저도 가능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많이 오버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김규태 교수님이 아까 저한테 호소를 하신 임종식 후보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랜 교육 및 행정 경력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쯤에 질문을 동일하게 다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후보님께서는 공기청정기 부상급식 실시 등 해가지고 교실 환경 개선 또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분양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재정 확보 또는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아마 인기 내 공기청정기가 다 돈에 학급에 다 들어가지 학교 내에 몇 개만 설치됐지 상당히 궁금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다 해도 공기청정기를 학급 내 전체에다 보급하실지 학교로 내 몇 군데만 하실지에 따라서도 예산의 규모가 많이 달라질 텐데 이걸 어떻게 확보, 집행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들어와 있는 교실이 14,000여 개 교실 중에서 27%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예산을 잡아보니까 약 한 7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경북교육청 예산 4조 1,000억에서 실제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한 6, 7천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와서 이 미세먼지가 어느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계절 상관없이 평상시에 언제라도 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공기청정기를 우선 급한 게 이제 이거니까 설치를 하고 가습기라든지 또 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예방 차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미세먼지의 지금 요인들 중에 거의 한 40% 이상이 중국에서 오는 거랍니다. 이 참 어렵지만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학교 주변에서 학원차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공회전을 금지시키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교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공기청정기라는 그 하나의 그냥 예시로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좀 거시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들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상당수 예산 편성의 재고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4년 동안의 국보와 지방비의 어떤 균형을 통해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실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도에 내려오는 지방재정교부금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입 잡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 폐교를 처분한다든지 그런 한정된 부분이고 국고에 관한 것은 이거는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지자체의 어떤 그런 단체장들, 국회의원들 지역에 이런 분들하고 함께 공조를 해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이렇게 하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제일 급한 것이 아이들 안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와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제일 급하니까 이 안전 쪽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또 이제 가급적이면 업무를 50% 줄인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낭비적인 그런 요소 또는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그런 사업들을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김정현 소장님이 이경희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이분 공약 중에 역시 현장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방과 후 맞춤형 인성 진료 교육을 하시겠다는 관련된 세부 공약으로 방과 후 적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이제 내놓으셨는데요. 좀 작은 도시나 이제 읍면 단위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강사 수급이나 이런 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적절한 인원을 반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만큼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약을 제시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이런 적성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과 후 교육은 주로 특히 적성 교육 또는 보충 학습 중심 교육, 이원화된 교육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소모적이면서 아이들에게는 학습 부담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바른 인성 가치관 교육을 하겠다고 할 때 저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인성이 가미된 프로그램으로 일정 비율 또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아이들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좀 더 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육이 단순히 특기 적성 또는 보충 학습의 중심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보완적으로 해가지고 인성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가미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적성은 뭐냐면 아까 제가 진학 문제를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더 일찍부터 아이들이 진로의 선택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자기의 꿈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은 거기에 우리 아이들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미시켜서 운영하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작은 소규모 학교에는
강사들 구하기, 양질의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 또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방과후 강사 인력 풀을 구축해가지고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 강사들이 활동하는 데 기본적인 지원을 좀 더 해서 좋은 강사들이 지역적 차별화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뭐 와닿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방과후 교사 인력 풀은 뭐 어느 교육청이든 다 하는 거고 교육지원청 단위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이제 뭐 또 다른 프로그램, 인성이 가미된 프로그램을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한다 초중고에 그럼 또 다른 전문 인력들 과연 거기에 맞는 강사들을 저는 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대구의 수성구에서 강의하던 학원 강사 한 분이 자기 수업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 가서 대박 났습니다. 이 대구에서 강의가 평가가 시원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견눈질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경북에서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교육 과정은 우리 이제 사범대에 나오신 교사들이 다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만 방과후 교육은 그만큼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교사들 부담으로 돌릴 수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말씀을 프로그램은 좀 다른 문제고요. 강사 관리, 질 관리 이런 것도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제 인성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별도의 인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단계에서는 지금의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되 거기에 인성적 요소가 가미되는 가치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강사들은 자체에서 수준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수준이 낮은 강사를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교육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강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라든지 또 교육에 대한 그런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은 학교 방과후 교육 과정을 교육 과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학원들에 있는 강사들도 좀 더 이 방과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분들에게 그냥 자체에서 맡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양질의 아이들의 교육적 프로그램을 또 교육적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노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차별화되지 않는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강사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마민영 교수님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안상수 후보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우선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행복을 위해 교사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실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교육 현장에 17년 있었고 저희 아내도 34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문에 잠깐 휴직했었는데 퇴근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들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학부형이 제일 무섭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저는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교사는 봉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교사는 아이들 꿈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첫 번째 아까 다른 후보도 말씀하셨듯이 잔물을 없애줘야 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잔물을 없애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교무 행정사를 대폭 뽑아가지고 잔물을 좀 없애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담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얼마 전에 구미에 사건 벌였을 때 상담을 해보니까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하는데 대화가 아니에요.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 능력이 떨어지니까 상담 능력을 강화시키겠다. 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교육 행정사를 더 뽑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사를 더 뽑으면 안 됩니까? 교사의 잡무를 없애려면 50% 경감하려면 교사의 수를 2배로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투수반되고요. 교사를 선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교육 행정사 선발하고 하는 것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사립학교에 제가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국공립생들은 제 마음을 모릅니다. 사립생들은 한번 학교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그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립학교의 선생님들도 일정 연령이 되면 장학사 시험에 응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기회를 주겠다. 평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지만 그 스트레스를 풀 데도 없습니다. 저는 심리학 박사다 보니까 늘 선생님들 마음, 아이들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상남 심리치유센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사기를 진전시켜서 아이들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 임규태 교수님이 이창규 후보님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예산의 문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게 업무 제보자를 위해서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전담시키고 또 나머지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공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에 보직교사 몇 명을 두고 전체의 교직 업무를 다 담당할 수도 있도록 하시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행정실무사를 이제 교직 전담 팀에 소속시켜서 그들이 이제 업무를 보겠다 하는데 행정실무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과 교직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원의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잡무냐 업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교육적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런 업무입니다. 그러나 교육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잡무라고 되겠죠. 지금 교사들이 교원과 관련되는 교육 업무와 관련되는 평가란다든지 뭐 다양한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교사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수질 검사를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라 하면은 이 수질 검사를 행정실에서 해야 되느냐, 보건실에서 해야 되느냐 이걸로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툽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실은 뭐 포항시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뭐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구군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가 한나절만 하면 학교를 다 돕니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 제가 근무했던 영덕의 중학교가 8개고 초등학교가 9개입니다. 그것을 관할하는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 약 한 3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학생들 다 합쳐도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지금은 도교육청과 학교의 중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의 현장에서 보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그 출장을 갔다가 거의 한 200명 정도 연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80%가 지역교육청에 갑니다.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업무를 파악하고 바로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면은 교사들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그렇게 예. 도농 지역 아니 농촌 지역에서는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예.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대규모 학교에서는 이제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질문은 그 보직교사 몇 명이 교직의 업무 전체를 다 보관하겠냐. 제가 왜 보직교사를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도 교직에 계시면 그래도 교감, 교장으로의 어떻게 보면 승진 의욕이 그래도 갖고 계실 텐데 몇몇 명의 그 보직교사만 딱 준다면 어떻게 보면 승진 가산점 또는 또 이렇게 승진을 하려고 하는 그 열의를 어떻게 보면 또 좀 그 몇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은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보직교사 몇 분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누가 그 보직교사를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측면들이 이제 좀 궁금을 하는데. 근데 학교 현실에 있어서 보직교사가 그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모든 업무들을 보직교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직교사 밑에 개원이 있으니까 개원이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보직교사가 몽땅 다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직교사가 승진제도와 연계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승진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보직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보직교사가 일부 그러한 업무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도 하는 부분들인데 이 학교에 어쨌든 뭐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승진을 바라보고 보다 더 자기 일시상에 나은 것을 위한다면은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건 큰 학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학교, 제가 작은 학교에서 봤지만은 작은 학교는 정말 인간적인 관계가 가능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8명의 교직원이 있는 학교나 30명, 50명이 있는 교직원이 있는 학교나 업무 차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고 아이들과 교사 간에 학부모들 간에 소통이 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해를 해준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수고님께도 죄송한데 2가지씩만 했는데 한 가지를 꼭 질문해야 되는데 행정실무사가 교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실무사에 의한 공문 처리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지금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교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행정실무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 공문 처리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 내용에 따라서 교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 교사는 내용만 제공해 주면은 공문의 접수와 발송과 모든 것을 교감과 교무행정사가 그것을 부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가 왜 힘드냐 하면은 이 짬짬이 공문을 기한을 해서 이게 교장 선생님이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안 됐으면은 또 언제까지 확인해서 이거 됐는 거 그다음에 또 발송해야 되고 이 과정을 교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번거롭고 실제 교사가 교육적 행위를 몰입하는데 방해 요소가 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과정이 교사로 하여금 교육적 활동을 하는데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교감 선생님과 교무행정사가 전담을 해서 발송하고 진행 상황 보고 접수하고 보내고 하는 이걸 전담하게 된다면은 교사의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덜어질 수 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소장님이 임종식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미래교육 공약은 다들 갖고 계신데 우리 임 후보님 같은 경우는 메이커 센터 건립하고 인문학 교육 강화 양쪽 측면을 다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두 개 다 여쭤보긴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메이커 센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저는 지금 메이커 교육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뭐 뉴욕이라든지 뭐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우리 경북에서는 또 메이커 센터를 건립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포항이다, 안동이다, 뭐 구미다 이런 정도는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학교까지 이제 요즘 미국 애들은 자랑이 너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몇 개 있느냐 우리 학교 2개 있다, 3개 있다 이런 게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경북에도 지금 좀 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도시나 읍면단위로 가면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큰 도시에 있는 포항이나 이런 데가 센터에 가서 해라. 이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성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방금 메이크센터처럼 미래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응할 수 있는 그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질문을 메이크센터에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주로 이제 희망사항이 대기업에 가는 것, 또 공무원 하는 것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제 직업이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게 생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 사회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메이크 센터는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학생이 스스로 이것을 기획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6세 아이가 기업을 운영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것을 이제 권역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경북에서 그 방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폐교라든지 또는 학생 수련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너무 이제 예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여건만 된다면 이런 권역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농어촌 학생들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민영 교수님이 이경희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교직원의 3가지 고충, 자존감 손상, 학생 생활지도, 과중한 업무를 제시하셨습니다. 교원의 3가지 고충이죠. 네. 네, 후보의 공약을 보면 미래형 창조학교 운영, 감성적 문화체험 교육과정 운영, 꿈찾기 캠프 운영, 방과 후 적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방금 그 김재경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과 후만 해도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원에게는 더 많은 과중한 업무가 예상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그 교원의 3가지 고충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참 고충이 많습니다. 업무에 따른 고충도 있고 또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 생활지도 이게 제일 큰 과제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지원을 저는 교육감의 첫째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업무를 감수하시고 선생님들이 소신껏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0가지 그 프로젝트 중에서는 고충 처리 위원회를 상설하게 가지고 선생님들이 안고 있는 10가지 민원적 요소를 거기서 전부 해결해주고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이 체험학습을 갔다가 벌금을 받아가지고 아주 참 번역을 치는 선생님이 과오겠지만 이런 것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상당한 위축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도교청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 시절에 재임할 때 선생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할 때는 다른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업무를 경감시킬 것입니다. 그 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과후라든지 이런 업무는 저는 선생님들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김규태 교수님이 안상석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동일한 이제 예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교육 또는 무상급식 또는 여러 가지 지금 그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4년 내에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해봅니다. 모든 지금 후보님들의 공통적인 지금 제 생각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국고와 지방 그 교육비 두 부분을 봤을 때 그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임기 내 다 하실 수 있겠는지 이게 아까쯤에 다 했으니까 아마 준비가 되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마도 그러려면 다른 여러 사업들을 좀 슬림하면서 좀 새로운 공약들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공약을 보시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효불급한 것들도 많고 저는 교육청 출신이 아닙니다.
도교육청 출신 같으면 예산을 해마다 들여다보고 할 텐데 저는 볼 수 있는 한계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나가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나가야 될 것도 안 나가는 데 있고 중복도 있고 그러면은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교육감 임명된다면 바로 컨설팅을 들어가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도 보겠습니다. 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미세먼지, 뭐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숲속 정원학교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그래서 숲속 정원학교도 만든다고 그것도 예산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까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뭐 코딩 교육, 교사 연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저는 CEO형 교육감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EO형 교육감이라는 것은 관리형 교육감이 아니고 경영자형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이 경영이냐? 아닙니다. 교육은 경영이 아니지만 교육장은 교육감은 경영입니다. 예산을 4조, 5조 정도 움직이는데 그걸 관리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받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예산을 충족시켜서 4년 임기 내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CEO형 교육감님이 되시겠다는 것을 되게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경북도청 혹은 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업체들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CEO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할까요? 네. 지금은 주로 이제 우리 교육감님들이 교육국장,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장, 그 다음에 교육장 출신 분들이 이제 교육감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물려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들여다보고 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 군수장,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지금 뭐 중앙정부하고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야 우리 경북이 좀 넉넉하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14년도에 제가 떨어지고 난 뒤에 중앙정부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 그 다음 교육부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육감들이 와서 예산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당신 같으면 예산 주겠다. 라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예산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발표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선 서울 출장소 같은 것을 만들 겁니다. 예, 조직 재편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우리 교육청 홍보를 위해서라도 서울 쪽에 아니면 교육부 쪽에 직원을 파견시켜서 홍보도 하기도 하고 예산 확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재경 소장님이 이창규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이분님 작은 학교 살리기 공약을 좀 다양하게 내놓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직 출신이다 보니까 통합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좀 많이 주셨던데요. 초중 통합 운영, 분교장 운영 같은 이렇게 폐교 방지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저희 보면 농산어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 근본 원인에 대한 좀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군 단위에 가면 군수님들 제일 걱정이 젊은 사람들 애기 우는 소리 들리는 거, 학생들 보이는 거 이게 제일 목표인데 그냥 교육과정 운영은 당연히 학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뭔가 여기 학교에 오면 좀 적성이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예를 들면 대구에서 저기 이제 가창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영어 교육을 특화시킨다든지 또 뭐 어떤 학교는 아토피 이제 뭐 치료 이런 것들이 좀 특성화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쟁력이죠. 학교 경쟁력. 교육과정 운영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봐서는 작은 학교라도 당연히 그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학교 경쟁력을 살려서 학생들이 뭐 많아지게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떠나가는 학교는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구의 아토피 전문 치료학교 대구 서천초등학교 거기가 제 모교입니다.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대구 교육청에서 아토피 전문 치료 학교를 만들어서 저희 모교를 살려주신 대구시 교육감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북교육청이 이걸 폐교 중심 정책을 써왔어요. 폐교 중심 정책을 써오니까 어떠냐 하면은 학교가 꼭 폐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마저도 이 학교에 이게 계속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돼서 읍 중심이라든지 도시 중심으로 아이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리는 정책을 쓰게 되면은 좀 불편한 살리는 정책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그 학교, 그 지역의 학교를 보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 절대적으로 줄어들지만은 인근 큰 학교를 가지 않도록 작은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도 그 지역의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은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인근 읍이나 시지역으로 가버리고 이사를 가고 부모가 농사지으로 통근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그렇다면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 저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지역 학생들로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학교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인근 시지역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 정책을 써야 된다.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 특성화시킨다. 예체능 전문학교, 뭐 방과후를 전문으로 한다, 인문학 전문을 한다, 자연생태 전문을 한다, 아까 아토피 전문을 한다든지 이런 좀 특성화를 해서 초중학교 때부터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북은 여전히 어떠냐 하면은 그 읍지역이나 시지역의 학생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면지역으로 가려고 하면은 위장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학군을 튀어주는 방법. 그리고 또 통학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서로 협력을 해서 협력을 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많이 기다리신 학부모님 대표 서경은 선생님이 질문하시겠는데요. 질문하시면은 아까 임정식 후보님 뭐 말씀드렸었는데 순서를 처음하고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교 후보님부터 답을 하시는 걸로.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은 우리 딸내미가 다니고 있는 성희 교장선생님께서 꼭 질의 좀 하고 답변을 좀 알려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사고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있는 우수 학생 유입과 지방 학교 정원 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육감님들께서 자사고 유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의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는 교육은 결국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학교, 정말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특별하게 가야 할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연려가 있어야 되지만은 똑같은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학교가 학력에 의해서나 또는 부모의 재산 정도에 의해서 차별받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온당한 교육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립형 사립학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폐지돼야 되고, 물론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정말로 특별한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가진 그 고유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학교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일한 대학 입시를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 준비하는 비슷한 그런 형식의 학교가 그 학력이나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별받는 교육은 저는 온당치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네, 안성수 후보님. 제가 똑같은 이제 마이크 되네요. 똑같은 그 질문이지만 우리 경북에는 자사고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예, 그래서 특히 김천에서는 아마 김천고등학교 때문에 그 이야기할 것 같고, 포항 가면 포항 제철고등학교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재단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성서재단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유지할래, 폐지할래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자사고는 자사고의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야 될 예산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야 될 예산을 가져가서는 자사고는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사고 목적에 맞다면은 유지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예산을 가져가서 하면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 두 학교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4년에도 포항제철고등학교 때문에 제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갈 걸 돌려갔느냐, 그래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한번 조사해보자 하니까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 가야 될 부분도 그걸로 건너갔더라고요. 그래서 동창회에서 이제 반대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답만 하라 그러면은 자사고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되면 자사고를 유지하되, 그렇지 않으면은 자사고는 폐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경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문제들은 교육 정책을 그 본질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교육 정책이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사고를 설립할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념적 배경이 바탕이 되어 자사고를 설립해놓고, 또 다른 정치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가면은 희생은 누가 당하겠습니까?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사회 몫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걸 교육정책은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 첫째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관점, 그리고 또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 수립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사고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은 처음부터 자사고를 설립할 때의 그 취지를 전제로 하면서 여타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얘기는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자사고를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자사고의 설립과 폐지는 현재의 학부모, 학생들, 그 학교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정치적 이념을 접근하기보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선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입시 제도의 선발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아이들이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동시 선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 학생들이 아니고 전국 단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의 가까이 있는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배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이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 저는 자사고의 폐지에 앞서 아이는 이 학교를 존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 문제 해결에 접근하면서 그 다음 존폐 문제를 접근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교육 정책이 이념적 접근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교육이 이렇게 되풀이다 보면 문제만 야기 됩니다. 보조를 받겠습니다. 다음 임종기 후보님. 예. 김천에서 오셔가지고 가까이 있는 자사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이것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평준화 정책을 쓰고 또 정부 전체를 학생들을 이제 평준화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이 학교 선택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립학교들이, 명문 사립학교들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질문에서 경북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성적이 저조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그 삶을 준비하는 그런 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대도시로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의 장학관 국장을 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그 접전지가 경산인데, 이 경산 지역이 바로 수성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거에 그 위장 전입하고 떠나던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경북 교육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늘려주고 또 공부를 잘하고 또 이런 아이들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공부로 줄을 세우는 건 잘못이지만은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라 보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잠깐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10분만 쉬었다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후보 간 토론은 한 명의 후보가 상대 후보 두 분께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후보 끝나고 난 뒤에 순서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제 본인한테 기회 왔을 때 하시면 되고 두 분한테 하는 거고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에 따라 먼저 임정식 후보님께 질문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창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승진 준비를 해온 분들의 허탈감은 물론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부장교사에게 주면 부장교사들이 승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금 현재 승진제도를 보면 물론 이제 승진제도에서 보완하고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벽지 점수라든지 농어촌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울릉도를 희망해서 가고 합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을 늘렸을 때 오히려 벽지에 가고 힘든 업무를 맡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추어 가지고 교장 공모제를 준비하는 것이 더 쉬운 그런 쪽이 될 때 학교 현장에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벽지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학교를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 교육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아마 동의를 하실 텐니다. 저는 학교를 바꾸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재와 같은 점수에 의한 교장 승진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점수가 결국은 교사가 학생과 함께하면 그야말로 교육에 몰입하는 그런 활동에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점수 관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때는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보다는 점수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학교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의 권한으로서 법적으로 주어진 범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율학교의 50%가 지금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 현재 약 한 초중고 960개 학교 가운데 자율학교가 10%가 안 됩니다. 100개가 안 됩니다. 그 100개 가운데에서 50%면은 겨우 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약 1000개의 학교 가운데 50개 정도의 학교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저는 교사가 교단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으로서의 보람을 찾아야지 교장이 되고 교감이 승진이 되는 그것으로서 보람을 찾는 교육풍토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육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후보님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육은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질문하시. 예, 질문합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의 질이 결국은 교육을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안상섭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후보는 수업 혁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형태, 어떤 방향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수업 혁신을 가져올 것인지 제가 교육과정 과정할 때 우리 경북 교육에 정책적으로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토론이라든지 발표 기회를 확대해주고
또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수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그 역량과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선생님들 수업을 개선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과연 또 다른 수업 혁신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인 방향이라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교수로서도 해봤고, 그 당시에 제 제자들이 이제 교장, 교감, 장학사, 장학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선생님들과 수업했는데 그때 답은 이랬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다가 칠판 분필이 왕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분필이 왕이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긴 합니다. 디베이트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입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입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혁신을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수업 혁신 포커스를 어쨌든 독서 교육을 얘기합니다. 제가 책을 13권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책 13권이 어디서 나오냐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축구도 좋아합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보다 보니까 독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저는 독서 교육, 토론 논술 교육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못하게 되면은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하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서 발표회라든지 뭐 북 콘서트라든지 또 수업 형태를 질문식, 질문 토론형 수업 확대 강화를 시켜서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과학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 교육인데요. 체험식 그 수학, 과학, 만지고 느끼는, 그래서 아까 3D 프린팅도 이야기했고 코딩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안상섭 후보님께서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이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불구하고 또 그 중심에는 창의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미래를 선도하는 수학, 과학이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종식 후보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임 후보님 공약에 보시면 도단위 수학문화관, 아까 그 패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포항에 설치하고 각 지역별로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메가센터 설치하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단위 수학문화관이 포항에 설치한다 했을 때 수학 흥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애들은 접근성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부를 차린다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접근성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제 제가 여쭙고요. 그리고 번역별로 메가센터를 설치한다 하셨는데 이건 혹은 수학, 과학에 대한 깊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학, 과학. 저도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싫어했는데 오죽 안 돼요. 수학을 다 외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있었더라면 저도 좀 다른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업의 질적 저하나 또 흥미 유발 문제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또 그들만의 리그 상위 10%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기획운동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기획운동하고 맞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문 고맙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 과학 이러한 창의 융합형 인재에 필요한 기본 교과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포자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자체가 이렇게 흥미를 잃고 포기하게 되는 데는 수업 방식이나 접근 방법이 너무 이렇게 옛날 고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되고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학을 직접 보고 느끼고 놀이처럼 이렇게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총본부가 이제 수학문화관이 되겠고요. 이제 경북이 넓기 때문에 사실 이 접근성에는 어디를 하더라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체험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수학은 특별하게 수학 축제를 하면서 특정한 우수한 아이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포자를 위한 그런 그 노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즐겁게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상. 추가 질문 해도 됩니까? 그 안 하기로 안 하기로. 예 결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치시고 난 뒤에 따라와 주십시오. 둘이 참하십니다. 예. 다음은 이창규 후보님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예, 우리 임종식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우리 임종식 후보님께서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현재 경북 교육의 평가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또 학생 인권조례 제정도 반대하셨고, 투표 연령 만 18세도 반대하셨고, 등교시간 늦추기도 반대하셨고, 고교 평준화, 전교조 합법화, 작은학교 통폐합은 반대하셨는데, 고교 평준화, 전교조 합법화 다 반대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의 교육 체제를 가장 그대로 유지하겠다. 흔히 이야기하는 현 교육감의 정책을 가장 충실히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거의 가장 주 슬로건은 지금 뭐냐 하면은 교육혁명을 하겠다. 거기다 물론 모순 어법일 수도 있는 따뜻한 교육혁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활과 방패의 창과 방패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인 입장은 다 아주 지금의 기존의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육혁명을 일으키겠다. 상당히 모순된 그런 이제 입장을 나타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번에 그 OX 퀴즈 했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퀴즈를 풀고 난 다음에 정말 OX 문제는 나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그 설명할 여지를 주지 않고 O는 X냐인데 예를 들면 아이들의 그 등교 시간을 늦춘다. O는 X냐. 학생들의 등교 시간 늦추는 거는 이거는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문제고 교장선생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 걸 이제 OX로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학생인권조례 저의 지금 현재 공약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인권조례만 했을 때 이 교권에 상당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영우 교육감님의 지난 9년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유례 없이 7개 분야에서 전체 다 이렇게 우수교육청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청 평가는 그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전반에 관한 평가입니다. 학력에서부터 해서 생활지도 이런 모든 것인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시기에서는 잘 해온 겁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교육 변화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혁명이라는 말을 썼고 다만 이것이 전체를 뒤엎는 살벌한 혁명이 아니라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따뜻한 교육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답변하셨고 금방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학교에서 참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기가 힘들고 학부형님들의 어떤 민원 또한 아주 힘든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어려운 것이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사실은 현실에 조금 비껴가 있어서 선생님들도 힘들게 만드는데 미리 지정을 모였습니다만 안상수 후보님께 이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후보님의 의견은 어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우 관계를 할 수 있고 공부도 재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밌으려면 학교가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과거에 영신고등학교 있을 때 상담부장 하면서 학생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신고등학교 아이들의 헤어스타일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참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자율적으로 아이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협의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오케이 하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교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권 재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아동복지법 이런 거는 제가 뭐 공약을 이해한 적 없는데 아동복지법 얘기하니까 학생들의 인권 조례 제정이라든지 민주적 생활태도 함량 이 부분은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교육감이 소통의 교육감이지 이제 권위의 교육감 아닙니다. 교육감은 소통이면 역시 교육장도 소통입니다. 그리고 교장도 소통이고 그리고 교사도 소통입니다. 교사들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일이 많아서 야 다음에 이야기해. 상담실에 가면은 아까 이창규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코 박고 있고 자무에 코 박고 있고 컴퓨터 있고 상담 다녀합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에 그러나 제대로 된 인성교육과 함께 조례 제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경희 후보님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저는 뿌리부터 경북 사람입니다. 저는 경북의 정신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을 통해 그 적성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이창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4.3 역사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픈 역사를 우리 아이들의 역사적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반추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앞서 우리 고장에는 경북이라는 이런 많은 문화유산 그리고 또 그런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랑정신이라든지 선비정신 또는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그 외에도 많은 경북인이 자랑하고 경군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정신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유치원 유아단계 때부터 아이들 고장에 있는 그 뿌리를 좀 찾고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창규 후보께서는 그 제주도에 있는 데까지 현장 학습을 하려고 하면 그 현장 학습이라든지 등등의 소외되는 부분들 아이들의 안전 문제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야 될 겁니다. 이걸 공약으로 했는 것은 우리 경북의 정체성 교육하고는 어떤 점이 있는지 혹시 편향되는 그런 교육적 공약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인성교육은 바로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의 역할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 시민은 결국 바로 뭐냐 하면은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그리고 남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그리고 삶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되고 부당한 것에 항거할 줄 알아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러자면 이제는 우리 교육의 인성교육은 결국 민주시민교육과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근대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역사의 현장 그리고 또 근대사회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역사의 현장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히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경북에도 안동지역에 가면 많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역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전국 각 지역에 광주란다든지 마산이란다든지 대구의 228이란다든지 다양한 민주주의의 역사 제주의 4.3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보고 아이들로 하여금 민주주의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그 고귀함을 알고 지키고자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주도는 수학여행의 하나로서 4.3 항쟁 유적지까지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후보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로서 혹은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치료 전문가입니다. 치료 전문가인데 현재 학교폭력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7년 조사에 의하면은 제2차 경북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학교폭력 신고가 도움이 되었다 44.6%, 도움이 되지 않았다 23.8%, 피해 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22.6%입니다. 여기에서 10명 중에 2명은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이 학교폭력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번지고 있는데
저는 심리학자로서 정말 심리학 박사로서 상담 심리 박사로서 학교 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상담을 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제가 이경희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경희 후보님께서 포항교육장으로 재직 시에 교가부에서 그 당시에 전국 1만 1,360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학교에 일진이 있다라고 응답한 그 학교가 50% 이상 되는 학교가 전국에 464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포항에 포항중학교, 영일중학교, 대흥중학교, 양학중학교, 유광중학교 도내 5개 정도가 상위 랭크 됐습니다. 상위 랭크 됐는데 지금 이때에 그 만약에 50% 이상이 5개 됐는데 교육장님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 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됐을 텐데 결국 대책을 수립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교육장님이니까 이제 폭이 크잖아요. 2015년 2월에 포항의 모 중학교 3학년이 1년간 심각한 집단 폭력이 생겨서 2014년에 사건 인지하고도 면적 대처를 해서 문제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유서에 크게 났습니다. 교육감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이라는 공약이 있는데 현직에 계실 때는 또 이게 실천이 잘 안 됐고 그러나 교육감이 되시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교 폭력 참 우리의 심각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상석 후보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일진의 조직 실태 파악은 제가 재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앞서 우리 학교의 집단적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포항교육장 재임 시절이 전에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임할 때 학교 폭력이나 사회적인 무리가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보면은 학생의 폭력이 일반적인 아이들이 또래끼리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난 수준으로 시비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학부모의 과잉 대응 그리고 또 학교의 초기 미흡한 대응 때문에 그것이 학대가 되고 언론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향적인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정부에서뿐만 아니고 지자체와 또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폭력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폭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실태 조사를 보면은 우리 경북 또한 0.5%로 또 그러나 점진적으로 학폭위에 식도되는 건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력 없는 학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 위기관리,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상설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폭력은 정서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이고 경쟁구도라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따뜻한 품성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중심의 인성교육 중심을 기초를 튼튼히 하는 교육은 초등학교 앞서 유치원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공약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학교 폭력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경쟁적인 그런 분위기 또 학생들에게 과단 위기적인 의식을 주는 것이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래와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미숙한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창규 후보님께서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예, 이번에도 지난번 토론 때 나왔던 걸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종식 후보님과 이경희 후보님 두 분께서 아무래도 현 교육감의 교육국장을 지내셨고 교육장 아래서 그 다음에 교육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현 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이 서로 이제 상반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뭐냐 하면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임종식 후보님께서는 반대하셨고 이경희 후보님께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학교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
입니다. 그래서 이경희 후보님에게 이 작은학교 통폐합을 반대하시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작은학교 통폐합을 왜 반대를 작은학교 통폐합을 왜 찬성을 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현재 기숙형 중학교, 경북만이 특별하게 3개 내지 4개, 심지어 5개의 중학교를 통합을 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지금 현재 경북의 한 4개 지역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뿐만, 이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기숙형 중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작은학교 통폐합은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찬성을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적으로 작은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작은학교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적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소수의 한 10여 명 미만 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은 또래와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안 되는 또래가 없는 그런 집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갇혀가지고 그게 아이들 성장에 건강한 건전한 교육 환경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 가지고 아주 소규모 학교는 거기에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즉 학생,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동창회 등의 합의가 되면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학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생이 가능하거나 교육적 대책을 통해 가지고 학교가 살아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 방법은 보상적 지원을 해가지고는 회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육장 재임 시절에 대비적으로 학교를 40명 미만인 학교를 지금 300명 이상의 학교로 300명 가까운 학교로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기대하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통편 제공하고 뭐 자유학부를 해주고 이건 물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우리 도교육청 재능학교로 발전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토론입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토론은 여기서 끝내도록 듣고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는 선무가 같습니다. 임종식 후보님부터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저 임종식은 지난해 8월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면서 2가지 후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철없는 젊은 교사 시절에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제자들에게는 이 자리에 들어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으로 줄을 세웠던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의 적성이고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의 능력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교만심을 길러주었고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자아관을 심어주는 실패감을 맛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후회되는 2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개인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지만은 아이들마다 소중한 자기가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학교에서 이제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아닌 성적을 넘어서 지식을 넘어서 삶을 준비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좀 부족하고 뒤처진 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은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같이 소중한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교육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교육은 안정되게 정말 소중한 경험과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 임종식은 그런 준비를 오래전부터 충분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살피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이나 정책을 잘 보셨지 않습니까? 과연 이 정책과 공약으로 우리 경북교육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까? 현장의 문제 제대로 해결할 것 같습니까? 혹시 선심성 공약이나 또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교육 정책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이전에 학교 현장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생, 학부모, 또 우리 선생님들 그 세 가지 고충 재해결하고자 현장의 문제, 건강한 학교를 통해 가지고 희망교육으로 꼽히려고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교육의 출발은 그 변화의 시점은 현장에 있는 교육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이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놀라게 했던 자연지역이 있었죠.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허물어진 건물이 왜 허물어졌을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이나 시설이 무너지고 그 불안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경이 너 왜 교육감 나오지? 라고 할 때 저는 지금의 교육의 현주소가 모두가 아이들이 인성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기본 교육보다는 저 열매 따른데 모두가 문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생기고 아이들 좌절합니다. 실패를 맛보죠. 정말 우리 교육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급변합니다. 미래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품성,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기초 기본 교육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야 할 일입니다. 저 이경이 유치원 초등교육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계 잘 알고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교육 행정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경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학부모들, 지역사회의 고민과 갈등을 저와 함께 해결하시면 됩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경북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북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서, 대학교 교수로서, 연구소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까 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교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결과를 먼저 드립니다. 아이들은 가정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교육 현장에서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런 교육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신뢰로 다음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 야간 자료수업은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그에 따른 사서교사도 선발 활동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 교사들에게 상담 능력을 강화시켜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으로 가질 수 있게 독도교육처럼 나라사랑 교육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친환경과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안심급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사 업무를 경감시켜서 교사는
고유 업무만 아이들만 바라보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을 정말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무상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수속 정원학교 교실 정원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 입시 정책 대응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바우처 사업을 실시해서 저소득층의 자녀들과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학습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많이 나열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상섭이 경북 교육을 대한민국 공교육의 메카로 반드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북 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젊은 보수, 젊은 교육을 주창하는 저 안상섭에게 아이들을 맡겨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 이창교 경북교육 민주진보교육감답게 경북교육 완전히 판을 바꿀 5가지 약속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경북교육은 성적 중심으로 서열화, 차별화,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해왔습니다. 혁신학교 임기 중에 100개 이상 만들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하겠습니다. 둘째, 경북은 고교 평준화 비율 전국 최하위입니다. 고교 평준화 확대하여 중학생들이 고교 입시로 고통받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북은 무상급식도 최하위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고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으로 그야말로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학부모들이 돈 안 드는 교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북교육청은 불통행정, 권위주의 행정, 폐쇄적인 행정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민주적인 교육행정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육행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북교육청 지금까지 농산어촌 작은학교 통폐합 가장 많이 했습니다. 작은학교 살려서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창교 36년 6개월 동안 오직 학교 현장에 있었기에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들 간에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포항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위원장 맡아서 포항지역 고교평준화 이루어냈습니다. 경북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 맡아서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이루어냈습니다. 진보적 과제들을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실천해서 세상을 바꾸고 왔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 이창교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반드시 경북교육 바꾸겠습니다.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이창교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 후보님들 고생하셨고 먼저 가신 패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에 협조해 주신 많은 뒤에 계신 방청인 참관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 지면에 잘 정리해서 보도할 것이고 녹화된 내용은 신문 나눈 날, 지면에 나눈 월요일 날 함께 동영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예, 그렇도록 하길 감사합니다.